저희가 자기 개발하는 게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아라잖아요. 그렇죠. 메시지가. 맞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잘 안 되는 분들. 특히 열심히 산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분들이 많냐면은 장인, 진짜 내 분야에서 스킬을 극단으로 깎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업계 1등을 찍는 분이 계신 반면 분명히 그렇게 장인 정신 가지고 하는데 본질을 갖추려고 막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알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굉장히 강한데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거 책 읽으면서 요거를 좀 설명하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일단은 여기에 이런 게 있다. 참 맛있다. 제대로 잘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도 알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본질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알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 거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교촌 저 책 읽으니까 교촌치킨 회장님이 진짜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촌치킨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알리려고 114에 맨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 30번씩. 옛날엔 114 해가지고 우리 PD님은 114 아세요? 그러니까 114를 모르시고 요즘 분들은 모르시는데 저희까지가 마지노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뭐냐면은 혹시 모르시는 젊은 분들을 위해. 근데 제 채널 구독자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114 누르고 저 여기 역삼역 교촌치킨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알려줬어. 네, 전화번호 왜냐면 네이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알려줬는데 이때 이런 거죠. 교촌치킨 처음에 교촌 통닭일 때 아무도 모를 때 그냥 전화해가지고 114에 여기 무슨 동 교촌 통닭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당연히 모르지. 그래서 그 안내원이 뭐라고요? 하니까 여기 어디 교촌 통닭 맛있다던데 거기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요. 저희 그런 번호 없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번호가 들어갔겠죠. 근데 맞아요. 일부러 사장님이 전화를 하는 거야. 사장님이 전화해가지고 교촌 통닭 번호 알려주세요. 교촌 통닭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 생각 여긴 안 적혀있지만 제 생각에 아마 그걸 노리지 않았을까. 옛날에 114에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기 동네 맛있는 치킨집 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느낌? 그렇죠. 거기에서 자기를 말해주길 바라고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랬더니 114 직원들이 하도 궁금해서 시켜봤잖아요. 맞아요. 와 그거 보면서 책에 또 뭔 내용이 있었냐면 광고는 결국 아이디어다. 내가 만든 것을 어떻게 해서든 알려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방법은 생각나기 마련이다. 나는 지금도 광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광고에 투자하지 않으면 사업은 망한다고 믿는다. 와 그거 보니까 교촌 지금 모델이 누구죠? 변우성님. 트렌디하네. 이틀 전에도 갔다 왔거든요. 교촌치킨. 저 사실 이 책 읽으면서 교촌 2번 시켜 먹었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 읽고 먹으니까 좀 더 맛있지 않아요? 이거 마지막쯤에 옥수수 신메뉴를 이렇게 잠깐만 이건 광고 받고 해야 돼.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근데 교촌이 사실 되게 지금도 되게 전 국민이 아는 브랜드가 됐고 상장사인데도 그렇죠. 변우성님이라는 최신 트렌디한 모델을 데려올 정도로 홍보를 잘 하고 있다. 잘 알리고 있다. 바꿔 말하면은 당신이 교촌보다 유명하지 않다면 알려야 된다. 나를 알려야 된다. 해야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새 그럼 나를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까요? 나를 잘 알리는 방법. 근데 요즘 콘텐츠 시장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들이 사실 다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SNS로 나를 알리려고 뭐 유튜브든 인스타든 하는데 네. 내용이 비슷하다. 내용이 다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 콘텐츠라고 하면은 뭐 이런 책을 요약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된다. 북토크인데? 근데 그 북토크에 또 차별점이 있잖아요. 뭐예요? 알려주세요. 나의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건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별로던데요? 안 되던데요? 막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콘텐츠에 빠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나의 관점, 내 경험, 생각 이런 것들. 그러면은 알리는데 SNS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교촌이야 뭐 그냥 5개 광고 걸어버리고 돈 쓰면 되죠. 돈 쓰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SNS를 하는데 그게 차별성이 없이 한다. 맞아요. 그 차별성이 없는 이유가 내 목소리를 안 내고 내용만 전달해서 그렇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내 목소리라는 게 여기서 아까 하신 거는 제 의견이지만 그런 것도 될 수 있네요. 제 육성이냐 TTS냐. 네. 근데 이게 팔로워 수랑 규모를 조금 모을 수는 있는데 힘이 강하진 않아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도서 광고 마케팅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들이 둘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은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 콘텐츠인데 뭐 외국에서 퍼온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책 표지로 해서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만 올리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본인이 실행한 거, 부딪힌 거, 경험한 거, 뭐 망해본 거 이런 것들을 올리는 10만이랑
파급력 자체가 다르고 아. 실제 광고비도 많이 달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스토리가 녹아 있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그러면은 네네. 실제 파급력도 다르고 광고료도 많게는 한 3배 정도까지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쨌든 성과를 내려면은 여기 교촌에 있던 것처럼 이런 게 여기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참 맛있다. 그럼 나 잘한다. 제대로 잘 만들었다. 나 진짜 정성을 가지고 물건을 만든다, 서비스를 한다. 이걸 알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개인의 관점을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그럼 내 이야기 하면 돼요. 아, 좀 버무려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침에 섞어야죠. 좋은 날 아침에 런닝했거든요. 그냥 런닝한 거 찍으면 돼요. 일기식으로 하면 네. 망하죠. 일기식은 안 된다. 그렇죠. 일기식은 네. 망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율은 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뭐 콘텐츠를 저보다 더 잘하셔서 제가 뭐 찬양님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또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근데 인스타랑 이게 유튜브랑 좀 조금 다르긴 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개인적인 이게 덜한 편이야 색깔이 덜한 편인데 근데 인스타그램은 좀 강하죠. 그 개인의 색깔이 없으면 안 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서 개인의 색깔을 내는 거는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맞아요. 개인의 색깔을 일단은 무조건 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색깔만 내면 일단 망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오늘의 일기, 뭐 오늘의 생각 이런 것들 막 그냥 적어서 올리고 지극히 내 거.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사실 보고 싶지 않거든요. 변우성님이 하시면 보고 싶죠.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시기에 이해가 편하게 만약에 카페 사장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카페 사장님이 나를 알리고 이런 게 여기에 있고 우리 맛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SNS, 인스타그램이 전문이시니까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오늘 출근했어요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카페 사장님들 중에서도 SNS를 잘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직종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뭐 자기 개발 콘텐츠나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은 정보성을 조금 많이 담아야 되고 카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브랜딩할 것이냐 카페 사장을 브랜딩할 것이냐 요거부터 선택하는 걸 시작해야죠. 자 그러면은 카페 사장을 브랜딩하고 싶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거기에 근데 나 오늘 출근했어요 이래요가 아니라 뭘 올려야 되죠 거기에? 일단은 그러니까 개인을 브랜딩하려면 개인의 특징 및 매력을 먼저 캐치해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 대비 잘하는 게 무엇인가 아니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유니크한 나만의 키워드들을 몇 개를 뽑아내는 게 첫 번째 순서인 것 그럼 같아요. 제가 카페 사장이라 치고 네. 뽑아주세요. 말을 잘한다. 오케이. 그 강점. 말을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그리고 약점이요? 현저히 못하는 거. 아까 말한. 많죠. 농담이고 잘하는 것들 위주로 좀 뽑아내면 좋은데 말을 잘한다. 또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 뭐 이런 컨셉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진짜 카페 사장님이라고 하면은 공간을 브랜딩하지 않고 나를 브랜딩하겠다 하면은 카페에서 인사이트를 전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발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강점은 말을 잘한다와 배경 지식, 자기 개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라는 거니까 내가 인사이트를 전할 때 카페를 배경으로 한 혹은 뭔가를 이제 바리스타 이런 것들을 커피를 내리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제가 카페를 뭐 3년간 운영해 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사람의 유형은 조금 뭐 피해야겠더라고요. 본 것 같아요. 뭐 이거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 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분명 있을 거예요. 커피 하면서 내가 카페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거 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 콘텐츠가 돼요. 그리고 나는 카페를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은 카페 사장님 같은 경우에 개인을 중점으로 할 거면은 카페는 그냥 배경이고 그런다고 카페에 손님이 와요? 오죠. 뭐 아는 분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인스타 콘텐츠에서 많이 봤는데 카페 치즈태비인가? 제주도에서 카페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끈하고 직설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저희 카페 오지 마세요부터 해가지고 뭐 노키즈존 이렇게 조금 뭐 민감할 수 있는 키워드들 있잖아요.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맞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본인의 의견을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내 해버려요. 의견은 이거니까 이런 사람만 와라. 이런 사람만 와라. 이런 사람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못 하겠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의 그게 매력, 조금 전에 말했던 매력이자 특성이에요. 시원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자신의 뭐 목소리를
뭐 누군가 신경 쓰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거 이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거를 콘텐츠로 계속 발행하는 거죠. 팔로워 수도 굉장히 많아지신 걸로 알고 있고 강점을. 근데 또 거기서 그 매력을 느낀 분들은 여행 가서 또 손님으로 많이 가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 잘하는 걸 할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공간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사람만 와. 너네 오지 마.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 네, 그런 매력들을 활용하는 거죠. 콘텐츠로. 그러면 공간을 홍보하거나 상품으로 그러니까 얼굴 안 나오고 네. 사람 안 나오고 공간이나 상품을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간이나 상품을 홍보하려면 소구점을 잡아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뭐 A라는 노트를 읽으면 다른 노트들 대비 차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크다거나 아니면 뭐 기억을 오래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거나 이런 소구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카페에도 분명히 다른 카페와는 다른 소구점이 있을 거죠. 근데 이거 애초에 카페 차릴 때부터 좀 생각을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차별점을 좀 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그 차별점에 대해서 콘텐츠로 넌지시 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대놓고 홍보 뭐 우리 카페는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대놓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홍보를 너무 대놓고 하다 보면은 보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근데 사람이었냐 공간이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공통점은 뭐가 다르냐. 뭐 예를 들어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대비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공간이면은 소구점이 뭐냐라고 하면 소구점이란 게 보통 다른 저기 말고 여기 오시면 이게 좋아요. 이거니까 뭐가 다르냐에 집중을 해가지고 나를 홍보해라. 맞아요. 차별점이 있어야죠. 그게 뭐 SNS 뭐 릴스가 됐건 네. 카드 뉴스가 됐건 네. 나는 뭐가 다르냐. 네. 요즘 재미있게 보는 콘텐츠 중에 고재영님 아세요? 이러면 성함은 들어본 것 같은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100만 유튜버.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세상이 유튜브 세상이 무서운 게 100만이고 1000만이고 해도 몰라요. 개향스님이라고 아세요? 네? 개향스라고 모르시죠? 몰라요. 그게 대한민국 수익 1등이에요. 그래요? 아무튼 그 고재영님을 보면 참 대체 불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유튜브 하신 지 오래 안 되셨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해서 100만을 찍었고 조회수도 막 200만, 400만씩 나와요. 근데 어떤 콘텐츠 하시냐면 일단은 1번은 허들이 높아요. 7일간 과자만 먹고 살기. 뭐 일주일간 PC방 본 것 100시간 같아. 하기. 본 것 같아. 그렇죠. 네. 뭐 초호화 제주도 여행 가기인가 최근에 그런 콘텐츠도 막 올리셨고 미스터 비스트 옛날에 했던 허들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일단은 좀 추려지고 그 안에서 추려진 데에서도 그 고재영이라는 사람의 매력 좀 진솔하고 소탈하고 소박하더라고요. 되게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초호화 여행을 갔는데 막상 생각은 되게 소박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렇게 추려지면서 참 저 사람은 진짜 대체 불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불가한 게 일단 허들이 높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 사람만 할 수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못 할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결국에는 다른 건데 그 다르는 걸 어떻게 만드냐. 예를 들어 말 잘하는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의 고유 특성이니까 다른 건데 고재영님의 당연히 개인적인 매력도 있지만 이 컨텐츠 자체가 빡세면 이건 누가 해볼 엄두가 안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게 된다. 선점할 수 있죠. 좋습니다. 리치파카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SNS로 나를 알릴 때 다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요새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감정.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알리는 거 중요한데 그걸 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 상태가 될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감정적 존재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할 때 순수하게 기능만 따지는 일은 의외로 드물다. 그래서 나는 고객이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좋은 기분으로 먹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단순히 가격이나 효율성만을 보고 지갑을 열지 않는다. 가게에서 느낀 경험, 감정, 서비스에 따라 치킨집을 다시 찾기도 한다. 이런 원리를 모르면 손님을 그냥 숫자로만 보게 된다. 이제 나를 알리는 걸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할 때 이걸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해도 사실 기분을 좋게 한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노력을 요하는 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특히 애플 같은 거 보면은 애플 제품 신제품 사보셨죠? 네. 언박싱 해보셨죠? 네. 이 테이프 뜯는 거부터 달라. 맞아. 그냥 이게 테이프 그 쿠팡 배송이랑 그게 달라요. 애플 사보시면 여러분 압니다. 요새 삼성도 많이 따라하던데 이 뜯는 거부터 그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 이 그 포장지도 함부로 뜯으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그거 포장지 더 만드는데 뭐 몇십 원 들겠어요. 그러니까 몇백 원 안 들고 몇십 원 들 거 아니에요. 뭐 100원까지는 들 수 있겠다. 그쵸. 근데 몇백만 원짜리를 파는데 몇백 원 더 쓰는 게 그걸 보고 감정적인 게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근데 그거를
온라인 상에서 저희는 사업을 하지만 그 온라인 상에서도 느끼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번 무료 웨비나를 진행했는데 제가 뭐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가 원했던 거는 이걸 보고 나가는 사람이 기분이 안 나빴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판매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판매 목적으로 하는 거고 물론 무료만으로도 배울 수 있게 했지만은 어쨌든 저 새끼 팔아먹으려고 하냐고 기분이 안 나빴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 모집 글에 이거 판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썼고 중간중간에 마케팅적 메시지를 당연히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 그래서 마케팅 메시지 보낼 때마다 거기 밑에 뭐라 적었냐면 혹 제 제품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요. 혹 빈번한 마케팅 메시지로 기분이 상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게 다 적었어요 그냥. 왜냐면은 진짜로 이 책을 읽고 사실 이 책이랑 비슷한 결의 책이 6일 약국 갑시다인데 그냥 결국에는 기분이 좋아야겠다. 맞아요. 결국에는 나를 만난 사람이 기분이 좋게 만들어야겠다는 게 저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게 나를 알리는 과정이나 판매하는 과정이나 이 전반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본질을 강화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 혹은 내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있나? 요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기분이 좋아지고 있나.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좋은 걸 잘해줘. 진짜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팔고 했는데 그 마지막 단에 서비스 조금 잘못해가지고 마지막에 기분 나쁘게 고객이 나가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 있어서 그런 거에서 좀 저는 감정의 중요성이 나를 알릴 때나 비즈니스 할 때 중요하지 않나. 저 비즈니스 할 때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꿀팁을 하나 알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뭔가 판매하면 내 고객이 되잖아요. 근데 고객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객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그때 한 분을 인터뷰하다가 배운 건데 그분은 한 사람을 알게 되고 연락처를 저장할 때 그냥 이름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저장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제가 뭐 차장님 요즘 애기들 잘 지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요즘 땡땡이 잘 지내요라고 제가 이름을 알고 있으면 듣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나? 강아지 이름은 언급해도 되나요? 그럼요. 요즘 새이 잘 지내나요? 네. 이런 식으로 요즘 뭐 그 개 키우는 거 잘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 저장할 때 뭐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쭉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작가님 중에 조현심 작가님이라고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 뭐 이런 책도 썼고 퍼스널 브랜딩 책을 많이 내시는 작가님이 있어요. 그 작가님은 패션 후르츠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어느 카페에 그 메뉴를 좋아하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분이랑 처음 만나서 카페에서 대화를 할 때 그분이 시키면서 저는 이거 제일 좋아해요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 연락처 따고 그때 저장을 할 때 조현심 작가님 하고 뭐 그 패션 후르츠 좋아하심. 그 메뉴를 적어놨던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뵐 때도 이번에도 그 메뉴 드실래요?라고 하면은 감동이죠. 다른 거죠. 그렇죠. 감동이죠 이건.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혹은 뭔가 사람을 이게 감정적으로 터치할 때 그 사람들의 세부 사항을 같이 연락처에 저장해 두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SNS에서 나를 알릴 때 그 방금 말씀해주신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자주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자주 보면은 저번에 이런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번에도 해주셔서 고맙다 뭐 이런 사소한 언급이 그 사람한테는 감동이거든요. 감동이죠. 네.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핵심은 열심히 사는데 뭔가 성과가 안 난다면은 나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 교촌치킨도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광고를 안 해야겠냐. 그래서 나를 알려야 되는데 요새 그거를 위한 수단은 SNS가 될 것이고 SNS에서 나를 잘 알리려면 리치파카님께서는 이제 아까 다른 점 뭐가 다른 점이냐 차별성을 가져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터치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